예, 오늘 금양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뉴스를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제 기사를 공유를 해드렸고, 또 방금 전에 이제 안 좋은 또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부분을 또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또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사인데 조그맣게 나온 기사예요. 예,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오늘 낮에 이제 이 기사를 공유를 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요를 또 눌러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제공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부분은 이거 먼저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도움 되시면 소중한 손길로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에 저희 무료 커뮤니티 신청 있으니까 금양주주분들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주주, 뭐 AI 반도체, 대한민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좋은 정보 나누고자 해서 이제 만든 그 커뮤니티니까 많은 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보면은 광산개발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에요.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보면은 금양이 지난해 몽골 그 몽라 개발회사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2차전지 핵심 원료 자체 조달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당시에 광산 개발로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이 40%에 달할 것이라고 공지를 했죠. 예, 여기 뭐 공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2024년 영업이익 1600억, 25년 영업이익 1800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성장하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는 다른 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2024년부터 수천억 원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고, 이러한 또 공지로 인해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뛰었고, 근데 금양의 예측과는 달리 이 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사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금양의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곧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몽골 광산 개발 사업은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나오죠. 금양 측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그 악화되면서 러시아가 몽골의 원유 공급을 중단해서 발전기를 돌릴 수 없었고, 조드라 불리는 몽골의 추위가 예전보다 심해서 조업에 지장이 있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중에 광물 생산에 들어가려 했지만 여러 악재로 8월 1일이 되도록 시운전 중이라고 설명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와 있고, 인건비, 뭐 매출은 없는데 비용 발생에 적자가 났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기를 확신할 수 없는 미래 매출액을 자체 공시를 해놓고 차질이 생기자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죠. 예.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놓친 것이고, 또 최근 정부의 밸류업 기조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양에서 내부적으로 정정 공시를 고민을 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많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투자자들에게 알릴 적정한 시기를 고민 중에 있었다, 이렇게 금양에서 얘기를 했대요.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사실이면은 좀 문제가 큽니다. 예, 이 아주 큰 문제예요. 예, 이거를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양에서도 그렇게 해왔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홀히 한 것으로 또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장된 기업으로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중요한 정보,
경영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업의 차질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경영 목표 변동 사항을 알렸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공시나 투자자에게 설명을 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참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크게 또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나온 기사인데,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금양에서 이제 내보내는 해명을 들어봐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최근에 금양에서 왜곡된 악의적인 언론 보도 관련해서 법적 대응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좀 상반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쵸?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금양에서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또 부정적인 의미를 주장을 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또 팩트 체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요구, 소송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도 이제 기업과 언론 간의 갈등은 좀 종종 발생을 한다. 예, 그리고 언론 보도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방송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부분, 왜냐하면 올해 이제 장서영 부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고 이광용 부사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시적인 성과, 이 몽골 광산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눈앞에 있다고 그렇게 실제로 말씀해주셨고, 그 부분을 제가 또 방송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금양에서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아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2차전지 주가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금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 의견과 평가가 오가고 있어요. 네, 그 가운데 특히 2차전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고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계속적인 하락과 더불어서 뭐 일각에서는 금양이 MOU만 체결을 하고 실제 매출 성과는 부족하다는 그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2차전지 분야에서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오픈하는 것을 보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장 공장도 곧 완공에 들어가고 설명회도 또 개최를 하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들 준비만 하는 게 아니죠. 전략적으로 지금 오픈을 다 하고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 산업은 단순히 기술 개발, 제품 출시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범위한 연구 개발, 지속적인 생산시설 확장, 구축, 공급망 확보, 그리고 또 우리 알겠지만 시장 수요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아주 고도로 복잡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분명히 금양에서 세우고 있고, 구체적인 성과, 뭐 이 4695 배터리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성공을 했고, 또 이번에 또 이 릴라이언스와 또 MOU가 또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릴라이언스 인프라스트럭처죠. 예, 여기가 이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인도 시장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또 향후에 매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지금 확대하고 있고 소형 모빌리티, 전동 오토사이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릴라이언스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닐 안바니 지금 회장으로 있는데, 또 아닐 안바니 형이 무케시 안바니라고 실제로 지금 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
그 이사회 의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케시 안바니와 국내랑 또 연이 있는 게 아들 최근에 이 막내 아들 결혼식 때 이재용 삼성 회장이 참석을 또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마크 저커버그 뭐 여러 이 내노라는 인사들이 참석을 한 정도로 시총이 인도에서 가장 큰, 거의 뭐 세계의 순위 안에 드는 그런 또 기업이에요. 거기에 자회사가 인스트럭처고, 또 여기서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분명한 호재입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릴라이언스와 협력이, 금양이 이 참 중요한 시점에서 직접적인 입지를 앞으로 구축할 수 있고, 또 한 번 더 보여줬어요. 이 469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고, 진짜 그 정주식 전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다,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국내 다 잠재 고객이다. 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품이 좋으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팔기 싫어도 알아서 나옵니다. 그쵸? 제품이 좋다면. 그래서 현지 고객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앞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 MOU는 단순히 협력 의지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뭐 이제 연구 개발 계획, 그리고 실제로 기사에도 나왔지만 뭐 여러 기술 같은 최신 기술을 빠르게 상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릴라이언스와 협력이 향후에 더 큰 또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뭐 생산 능력을 또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긍정적인 부분이죠. 예. 실제로 지금 또 2차전지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금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사실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쵸? 내용 또 보면은 469 배터리 기술에 상당한 그 관심을 또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또 봐요. 예. 에너지 밀도가 높고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2차전지 핵심 원료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부분, 이게 또 금양의 전략적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릴라이언스와 협력이 리튬 광산 개발에 있어서 뭐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고, 어쩌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완화하고 강화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양국 간의 협력의 폭을 높이고 글로벌 뭐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OU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하고 예측을, 제가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 해보면 469 배터리에 대한 그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배터리의 인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릴라이언스의 강력한 시장 네트워크랑 금양의 기술력이 결합이 된다면 이거 더할 나위 없죠. 예. 469 배터리가 또 인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형 모빌리티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뭐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도 쪽에 이제 뭐 납품, 배터리 생산 시설 구축, 네트워크 협력, 생산 능력 확장,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리튬 광산 개발이랑 원료 공급에 대해서도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은 금양과 릴라이언스 모두에게 중요한 그 전략적 과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MOU를 통해서 양사가 리튬 광산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현지화해서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추후에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만 새로운 광산 탐사 계약을 또 체결을 할 수가 있고, 뭐 인도네나 뭐 어디 쪽이든, 예, 그래서 또 이런 계약이 체결되면 탐사 시추 작업의 진행 상황과 또 그 결과가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과 같은 또 고품질의 매장량 확인, 뭐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은 예측이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다고 좀 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번 MOU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부분, 그리고 두 기업의 이 리튬
관련 이 광물 부분을 더 개발하고 구축하고 뭐 가공 시설을 또 공동으로 구축할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봐요. 실제로. 예. 어쨌든 간에 원재료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금양의 또 궁극적인 목적이고 2차전지 제조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구축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주요 포인트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릴라이언스 인프라스트럭처죠. 예, 인프라스트럭처는 인도에 본사를 둔 대규모 기업이고 릴라이언스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고 릴라이언스 그룹은 인도에서 가장 큰 기업에 자리 잡고 있고 인도에서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스트럭처는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요 사업 영역은 에너지면 인도 내에서 전력 생산, 그 다음에 배급 사업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화력, 풍력, 태양광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을 해서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내의 전력 수급 안정화에 전체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전역에 걸쳐서 주요 도로, 고속도로 개발, 건설, 운영을 또 맡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실제로 인프라스트럭처가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인도 그러니까 이 이코노미 관련된 부분 발전과 물류 네트워크 확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 인프라 개발에도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고 재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업용뿐만 아니라 주거용, 그 다음에 공항, 건물, 뭐 항만, 다양한 시설 건설, 그 다음에 개발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범위한 그 인도 내 사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이점이 될 거예요. 그룹 계열사이지만 인도 전역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새로운 그 인프라가 좋으면 사업 기회를 탐색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인도 내 주요 경제권이랑 도시들에 걸쳐 있고 또 여러 가지랑 또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양에게 상당히 큰 이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티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닐 안바니가 파산이 됐다, 뭐 이 빈털터리가 됐다, 이 얘기를 뭐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 기업과 뭐 손을 잡냐, 금양이 이렇게 또 안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 관련 그 뉴스가 나온 게 2020년입니다. 이미 이후에 이 모친이 그 경영권 분할을 했어요. 이 아닐 안바니랑 여러분들 아까 또 말씀을 드린 무케시 안바니 분할을 해서 좀 진행이 잘 됐죠. 그런 부분. 한때는 그 뭐 투자 실패도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지금은 이런 부분도 경영권 분할을 또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은 또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형제의 난이라고 해서 한때 또 나왔었죠. 예. 보면 나와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여기 나오네요. 유산과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자 결국 어머니인 코킬라 안바니가 중재에 나서서 장남인 무케시가 그룹의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 분야를, 차남인 아닐이 통신과 금융을 맡기로 하였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뭐 안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근거에 없는 그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양이 체결을 한 그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는 릴라이언스 그룹 전체가 아니라 그냥 자회사죠. 예,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릴라이언스 인프라스트럭처는 여전히 여러 사업 영역에서
영향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2차전지와 전기차 인프라 관련 협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더 큰 분야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인도 내에서 중요한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 부분,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외 지금 최근 소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인도 시장의 그 전기차 성장 가능성에 맞춘 얘네들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금양과 MOU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단순히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배터리 기술 개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전기차 인프라 구축, 충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금양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또 도약의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을 하기 위한 그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단순한 그 MOU는 제휴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그런 전략적인 협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좀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그 2차전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언론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많이 좋지 않은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단기적인 그런 그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기업의 비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금양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응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이 산업에서 빅뱅 폭발이라고 우리들 알고 있는데,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을 예측을 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몇 가지 좀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속화는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30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엄청 크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은 있지만 그거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잘 대처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이 되면은 전기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실제로 해외에서는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중국, 뭐 북미, 유럽과 같은 이제 주요 시장에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또 나올 수가 있고, 더불어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 차량과 경쟁할 수준으로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 이 주요 시장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율을 뭐 40%,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그런 계획을 또 발표를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오가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이것만 봐도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 국가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판매 비율을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전기차 뿐만 아니라 배터리 수요는 현재보다 수십 배 증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더불어서 ESS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급격하게 또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2차전지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수요원입니다.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를 인지를 딱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와 더불어서 불안정한 전력 공급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 증가, 태양광, 풍력 따라서 뭐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 그 IEA에서도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 용량이 현재 몇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얘네들 예측하는 부분들이. 특히 상업용, 그리고 추가로 가정용 ESS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비용 절감,
보면 배터리 기술 이 발전,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 절감, 이게 2025년에서 2035년. 예. 이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생산 비용의 감소는 2차 전지 수요 급증의 또 다른 여러분들 촉매제라고 봐요. 예, 촉매제라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비용이 2025년까지 킬로와트아워당 $1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전기차의 경제성도 높이고 더 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전기차를 또 채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죠. 차세대 배터리 기술 상용화까지 여기에 더불어서 2025년부터 30년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4695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뭐 이제 그걸 또 이어받아서 또뭐 전고체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2차전지의 기술이 매우 크게 양극 소재도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될 것이고 상용화 점점 더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더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더 빠른 충전 시간을 제공을 하겠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일렉트릭 그 전기차, 그다음에 ESS 시장의 수요 촉진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또 30년 에서 또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할 부분, 2차전지 산업의 수요 크게 증가할 부분으로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 산업 이 수요가 급증하는 그 빅뱅 폭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빅뱅 폭발의 시점은 25년에서 30년 사이가 되겠죠. 폭발이 일어난다면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급 확대, 기술 혁신, 비용 절감, 강력한 정책 지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합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장과 이 가치를 바라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우리 금양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금양과 2차전지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성장을 신뢰하고 이왕 투자를 하셨으면 진행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좀 이렇게 기다린다면 이 산업은 빅뱅을 우리가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더 많은 그 정보들을 원하고 또 소통을 원하고 채널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원하시면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